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인터뷰 국제일입니다. K 콘텐츠의 영향력, 요즘 그 끝은 어딜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K 콘텐츠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영화의 기생충, 음악의 BTS에 이어서 스트리밍 콘텐츠에서도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적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남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뜨거운 주제인 군대 이야기를 담은 DP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마침 오늘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기도 한데요. DP 얘기도 하면서 우리 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까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인터뷰의 소나무, 우동준 문화기획과 그리고 대청봉을 꿈꾸죠. 신보라 심오한 연구소 대표 자리에 모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충성. 안녕하세요. 일단 DP는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힘겹게 봤고요. 힘겹게. 네, 그 어떤 그때의 공기. 네, 저도 이제 오늘 국군의 날 맞아서 이제 네.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보통 좋아하시지 않아서 얘기를 다 하지 않지만 잠깐 옛날 얘기를 해보면 네. 저도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네, 인제에서 이제 지뢰병 네. 공병으로 공병. 네, 이제 군 좋네요. 복무를 했었고 네. 그 DP라는 이제 콘텐츠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났어요. 신바님은요? 저는 보면서도 계속 네. 너무 이게 잔인하고 잔혹해서 사실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보긴 했습니다. 1.5 제가 강력하게. 네, 1.5배속으로 막 돌려가면서 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걸 보면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것에서도 이게 옛날 군대의 모습이야? 라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요즘 네. 신진병영 이런 네, 것도 네. 처음 알았고 그래서 여전히 군대는 보고 이런 기사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게는 멀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청취자분들 중에 간략하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신바님. 네, 이 DP라는 이야기는 이제 준호와 호열이라고 하는 군사 2명이 나오고요. 이제 이들이 탈영병 5명을 잡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탈영병들이 단순히 뭐 어떤 그냥 개인적인 사유도 있지만 군대 내에서 부조리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부조리에서 뭔가 별다른 해결책을 맞이하지 못한 채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개인의 서사와 같이 풀어가면서 조금 군대와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님께서는 DP라는 게 뭔지 네. 또 기관병에 대한 군대의 설명 이런 네. 것 좀 해주시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깊게. 네. 우리의 영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탈영이라고 하면 아마 탈영이라는 단어는 군대를 가지 않으셔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뭐 정전 중인, 휴전 중인 국가고 계속해서 누구나 다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라는 단어와 군대라는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전역을 하거나 아니면 탈영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말을 농담 삼아 하긴 하는데 탈영은 내 의지로 이제 가지 않은 군대 내에서 어떤 그런 통제를 벗어나 밖으로 나온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 안에는 그 우리가 왜 탈영을 고민하는지에 대한 서사가 좀 잘 담겨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탈영병이 있을 때 이 탈영병을 쫓는 그 2 인물조차도 병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어떤 이런 직업적으로 들어간 직업군인이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 생활을 타의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타의로 온 다른 청년들을 쫓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약간의 딜레마이긴 한데 DP라는 조직은 군인이 군인을 쫓는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기관병이 일반 기관병을 잡는 그런 내용이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담겨 있는데 조직의 형태가 좀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병사가 DP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병사조차도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쫓과 도망감과 쫓음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이 지시를 한 간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간극들 그런 것들 좀 잘 녹아져 있고 이게 저는 군대라는 조직이 좀 모순과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도 이 얘기를 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추석 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2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네, 한 2시간 넘었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겪었던 군대 얘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가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데 정말 리얼하다.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얘기들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주변에서 이 DP를 본 사람들의 반응 어땠나요? 사실 이제 그거를 보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현실 고증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하이퍼 리얼리즘의 그쵸, 어떤 그쵸.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변했다라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라고 하면 사실 어떤 로맨스의 소재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 주인공이 되게 전입지적인 이런 인물로서만 히어로처럼 활동을 하거나 뭐 태양의 후예라든지 네네네네. 그죠? 네. 아니면은 어떤 곳에서 뭐 하나 에피소드처럼 좀 코믹하게만 그려진다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군대와는 연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보면서도 이게 어떤 사회에서도 사실 군대식 문화가 있잖아요. 상명하복 문화라든지 네. 아니면 약간 까라면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조금 오버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청년님은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각자가 와닿는 지점이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말년병장으로 내오는 그 사람과 음. 너무나 크게 이입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일병 중간의 어떤 계급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내가 겪었던 부조리를 이렇게 반복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부와의 갈등, 마사님과의 갈등, 뭐 그게 아니라 어떤 집에 가고 싶어하는 나도 너무나 타령을 어떤 하고 싶고 뭐 어떤 도망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겪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이 콘텐츠를 보면서 다 왔다는 점이 다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DP라는 이 콘텐츠가 앞선 콘텐츠가 좀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점에서? 네, 앞서서 예를 들어 저는 군대라는 이런 누구나 가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하나의 조직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그 푸른 거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건 거의 시트콤에 가까웠죠. 맞아요. 네, 개그에 가까웠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년병장과 이 DP에서 나오는 말년병장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다른데 둘 다 존재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죠. 존재하는 사람이긴 한데 둘이 다 완전 결이 다른데 저는 지금 군대라는 조직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딘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걸 좀 꺼낼 수 있을 만큼 무언가 변화가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까 대충봉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턴 기자를 똑같이 따라했던 것을 보면서 누구는 공감하고 누구는 불편해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게 흥미롭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무언가 우리 이야기를 좀 새로 꺼낼 수 있고 그 전에 우리가 각자가 좀 맞추지 못했던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좀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할 수 있겠구나. 콘텐츠라는 게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많이 느끼고. 청년님은 어땠어요? 군 생활. 저는 굉장히 양면적이었습니다. 양면적이었다는 건 인연이 있잖아요. 네. 모범적이었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모범적이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제가 이게 시작을 물꼬가 한번 터지면 주체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그 군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양면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저는 청년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감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다 경험한 게 그리고 또 그 안에 병사들만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또 간부들 간의 갈등, 또 간부와 병사들 간의 갈등, 병사와 병사 간의 갈등들이 다 담겨 있어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그때 그 상황들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청년님의 말을 좀 이어서 가자면 좀 이번에는 DP의 그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문화 컨텐츠들 뭐 예를 들어서 푸른 거탑이나 태양의 후예와 다르게 이 DP만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님? 저는
다양한 캐릭터성이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터. 네, 아까 제가 양면적이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이게 정말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양면적을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하면 누군가는 저를 정말 좋은 후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한테는 저는 나쁜 선임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저는 그 간부들과의 갈등도 저도 겪었고요. 제가 정말 같이 군대에 온 병사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임이었는데 병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간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쵸. 말을 잘 듣지 않고 좀 까탈스러운 누구나 다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 부당한 일을 내 손에서 끝낼지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런 각자의 고민을 다 겪었기 때문에 공감하고 몰입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또 하나는 좀 말도 안 되는 판타지도 섞여 있어서 저는 좋다고 봐요. 계속 판타지. 네, 계속 이런 스포일러가 될 것 같긴 한데 네. 판타지가 있나요? 네, 판타지가 있죠. 어떤 거냐면 병사를 쫓았던 그 두 사람이 한 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렇게 오케이. 네, 네. 이해를 해주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개인의 이익을 쫓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다른 희망을 꿈꾸고 여기서 저는 우리가 군대라는 조직의 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각자의 용기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캐릭터를 토대로. DP와 함께 우리가 좀 나눌 문화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DP를 봤었을 때 제가 떠올랐었던 건 다양한 군대를 소비하는 방식,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군대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DP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실감을 좀 리얼하게 담아냈다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태양의 후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군대, 한국 군대 약간 멋있는 모습을 그렇죠. 좀 담아내서 동남아에서 꽤나 큰 인기를 끌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DP 역시 동남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같은 군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나 네. 혹은 뭐 미군이나 러시아 같은 곳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군대 내에서 부조리를 또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었고, 그리고 푸른 거탑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완전 군대 주제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또 이런 문화 콘텐츠 중에서는 현실들을 좀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의 영화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 고발. 네네네. 근데 이제 DP와의 조금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현실 고발, 예를 들면은 마트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었고 네. 했었으나, 근데 그런 영화들은 조금 힘이 있지 않은 플랫폼에서 배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좀 더 널리 퍼질 수 없었던 것 같은 어떤 계기가 되기 쉽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예를 들면은 뭐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도 티켓 파워가 있는 주연 배우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거를 제작하고 배급한 곳이 꽤 큰 대형 배급사였기 때문에 이슈가 더 가능했었고, 물론 또 원작이 되는 소설조차도 또 대형 출판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네. DP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플랫폼에서 지금 이제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이런 현실 고발 영화들은 어떤 소규모 그룹에서 이슈가 되고 끝나거나 아니면 그걸 좀 묻기에 급급한 그런 문화 콘텐츠들로 나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DP나 82년생 김지영 같은 영화가 또 영상이 그 대형 기획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도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들었는데, 이것도 뭐 문화의 한 양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만드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떤 플랫폼에 태워서 송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플랫폼을 함께 어떤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공공성을 좀 띄게 만드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영화 쪽으로 보면 어떤 거대 멀티플렉스에서 상영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끔 우리만의 영화관을 만들고 우리만의 어떤 그런 배급 구조를 만들자라고 그렇죠. 하는 움직임도 많고, 어쨌든 독점을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함께 배급하는 이런 어떤 상생하는 구조,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계속 해봐야죠. 네. DP 얘기하다가 문화 콘텐츠 얘기까지 아주 폭넓게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DP를 보시면서 많은 여성분들이 군대 생활을 이렇게 또 하는구나라는 걸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 콘텐츠로 인해서 상대방이 몰랐던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앞서 얘기했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콘텐츠도 굉장히 이런 방면에서는 유했다고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봐지고요. 저는 특히나 어떤 하나의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삶의 지평에 가서 그걸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여성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어떤 어려움과 삶 속에서 어떤 불안을 좀 느끼고 있는지, 혼자 택시를 탈 때의 불안이라던가 혼자 길을 걸어갈 때의 불안이라던가 이런 일상적인 불안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이걸 내가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럼 어떤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를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바로 시행되는 정책만 놓고 서로 찬반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더라도 이게 필요한가부터 이해를 못한 채로 그렇죠.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인 방식으로 마치 정쟁처럼 이어지기 마련인데 저는 그런 방식에서 지금 이런 문화 콘텐츠가 서로의 삶의 지평을 좀 간접적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힌트를 좀 준다. 어떤 대화의 물꼬를 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DP를 보고 너도 그랬어? 라는 질문을 우리가 쉽게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변에서. 예. 너도 그랬어? 정말 너도 그랬어? 이런 군생활 질문이 정말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힘드냐? 네. 넌 이렇지 않았지? 란 이런 어떤 그런 그렇죠. 의심 관련된 질문도 전 좋다고 봐요. 맞아요, 모든 맞아요. 질문들이 그동안 묻지 않았던 것들을 묻게 하고 듣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하고 듣게 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해, 그 다음에 대화의 물고 이 단어가 딱 귀에 박혔는데 어떠세요, 신바님?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된다,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지. 네, 당연히 사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구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이해하고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만, 네. 저는 약간 용두사미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용두사미 없거든요. 같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 홍보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뭔가 논의를 시작하는 기폭제로는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컨텐츠가 이렇게 소비자에게도 소비가 되지만 저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는 진짜 정말 소비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DP 같은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혀 관심 없으셨던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도 네.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시지만 이제 그걸 보고서 내년 선거를 앞두신 분들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막 이야기를 막 하시죠. 어떻게 하면 조금 정책이나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2차 소비가 이루어지지만 이후에는 다시 변화가 없고 또 다시 희생자가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뭔가 장이 만들어진 거는 좋지만 사실 이후에 얼마나 바뀔까라는 회의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DP 이전에 진짜 현실에서도 다양한 이제 군부대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뭔가 소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뀌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은 네, 이게 조금 회의감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용두사미. 소비만 되고 있다. 이런 단어들 오늘 굉장히 핵심을 짚어주는 단어들을 딱 말해주셔서 이게 좀 바뀔 부분들은 분명히 바뀌고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좀 아쉽다 혹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인데 어찌됐든 오늘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국군의 날 다시 돌아와서 뱅뱅 돌아서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보면 그 군대 내 문제들이 좀 많아요. 뭐 식단 문제 또 성추행 문제 많은데 또 이거를 그냥 또 우리 신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보고 용두사미처럼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관찰들을 좀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군대를 바라봐야 될지 이런 시선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청년님부터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냥 인식이라고 좀 봐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모순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을 보면서 원래 좀 그렇지, 원래 좀 억울한 곳이지, 원래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지, 늘상 그랬지라는 이런 인식을 저는 개인이 계속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좀 봐요.
의식적으로 그게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계속 바꿔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계속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개인이 원하는 희망에서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닌 상황이니만큼 어렵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는 누구도 타령을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개인의 인권과 어떤 삶의 질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요. 이 정도면 좋아졌지 요즘 군대 좋아졌지라는 말에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각자의 태도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국군의 날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까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그렇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네. 이야기니까 오늘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하긴 합니다. 군대 얘기 원래 금지인데 네. 국군의 날 핑계 또 DP 핑계로 이렇게 방송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좋은 기회지 네.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신바님은요? 어떤 시선을 갖춰야 되는지.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단어도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체를 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걸 좀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DP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여러 군대 내에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사를 보더라도 그냥 네. 헤드라인만 보고서 사실 모른 척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랑 군대랑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누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방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경각심이 가장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군대 내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고 조금 더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최선의 어떤 것일까 이런 거를 고민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바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관심을 갖게 됐다. 이게 우리의 작은 변화지 않나 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아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몰랐던 거구나라는 게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오늘 군대 부정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는 불철주야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덕분이지 않나. 그렇죠.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군가 부르시나요? 군가요? 나가서. 준비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동준 문화기획가 또 신보라 심화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